지금까지 보시고 잘하고 계시죠? 네, 아이들하고 아무래도 네, 안녕하세요. 방금까지 지금 다 육퇴를 하셨으리라 생각하고요. 네, 육퇴하지 않으셨던 분은 없을 거라고 큰 기대를 가지고 있지만 또 못하셨던 분도 있을 수 있죠. 자기 전에 분명히 그림책으로 같이 아이하고 얘기해보고 그리고 놀고 그리고 잠을 잤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그림책을 그림책답게 읽지 못하시는 분들이 꽤 많다라는 생각을 했고, 또한 되게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 교육 일을 하면서 요즘에 이제 토탈 에듀 컨설팅을 진행을 또 하고 있다 보니까 책이라는 개념 플러스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지칭이 될 수 있는 모든 것들에 있어서 얘기를 같이 하다 보니까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책을 어떻게 아이하고 읽어야 할지 모른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북모임을 제가 쓴 책이 있다 보니까 그 책으로 어머니분들하고 같이 북모임을 해봤었는데, 북모임을 하면서 어떤 거를 어머니들이 힘들어 하시고 그리고 어떤 걸 좋아하시고 또 이런 것들을 잘 실천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도 실천을 못하겠고 하는 것들을 좀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좀 더 많은 분들과 소통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이 시간을 준비를 했고요. 지금은 키즈스콜레의 이제 저희 서울 실장으로 있었던 부분으로 보지 마시고 한지은 작가로 바라보시면서 질문을 하시고, 그리고 책을 좀 다양하게, 저희 집에는 창작책이 굉장히 베이스가 많다 보니까 저는 좀 다양한 출판사들 책들을 좀 보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있어서도 많이 보고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초반에는 어떤 게 그림책이고 그림책을 왜 아이들한테 소리내서 그림을 읽어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잠시 얘기를 나누고요. 그리고 실제적인 책을 가지고 이 책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직접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중간중간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이런 것들은 그때그때 바로바로 소통을 해주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얘기를 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인사는 됐고, 그리고 이제 들어오시는 분들 좀 들어오시고 하셨으니까 제가 우선은 인트로로 책을 지금 좀 여러 가지 책들을 좀 많이 가지고 왔거든요. 가지고 왔는데 어머니 분들이 그림책을 읽는 것 중에서 그림만이 좀 많은 거, 자, 여기 앞에 좀 책이 쌓여져 있어가지고 이렇게 그림만 많은 책, 그림만 많은 책을 사실 되게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들어오고 계시니까 여기에 있는 그 미니 강의는 좀 뒤쪽으로 하고 우선 이렇게 그림만 있는 책에 있어서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를 한 권을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린 형식으로 처음에 시작을 할게요. 이제 여러분들은 누구예요? 저의 아이입니다. 저의 아이인 걸로. 슝아, 여기에는 뭐지? 와, 여기 표지를 만져보니까 느낌이 뭔가 맨들맨들해 보이는 것도 있고 뭔가 까끌까끌한 것도 있네. 그런데 여기 글자가 있고 표정이 어때? 뭔가 네모난데 놀란 표정인가? 어떤 표정인 것 같아? 그럼 또 송이가 뭐라 그래 그럴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어. 그런데 여기에 있는 표지를 보니까 여기는 표정이 있는데 여긴 뭐가? 무슨 표시지? 번개 표시. 그래, 번개 표시인가 봐. 근데 여기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취급주의라고 적혀 있는 건 어디서 이런 거를 봤지? 엄마는 박스, 상자에서 이런 표시를 본 것 같은데 우리 숑이는 기억이 날까? 그래 기억이 안 날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그리고 우리 이렇게 생긴 거 본 적 있어? 엄마한테 메일 오는 택배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잖아. 누구누구 거 하고 적혀 있는 거. 맞아, 이거 아무래도 엄마가 보기에는 택배 상자 같기도 한데 우리 한번 신기하니까 들어가 볼까? 자, 우리 그러면 이야기 나와라. 넉넉넉. 그래 자, 우리 한번 들어가 보자. 이야, 안 해봤더니 뭐지? 줄줄이 하고 자동차가 지나가네.
여기는 건물이 아주 큰 것 같은데 이건 뭘까? 그래 빌딩인가 봐. 큰 건물 앞에 많은 차들이 지나가네. 그러면 안에 어떤 내용이 있을까? 짜잔, 띵동, 택배 왔습니다. 택배 왔습니다. 우리 이렇게 띵동 택배 왔습니다 했었던 적 있나? 아까도 그랬고 저번에도 그랬잖아, 그치? 택배 와가지고 택배를 아저씨가 짠하고 집 앞에 놔두고 가버리셨네. 그런데 어때, 친구가? 친구인지 아저씨인지 힐끔 보고 하고 슥 택배를 가지고 들어가네. 짜잔, 와, 드디어 왔다고 아저씨가 굉장히 기뻐하는 것 같아. 엄마는 보기에는 기뻐하는 것 같은데 우리 숑이는 어때 보여? 그래, 우리 숑이가 얘기하는 게 그럴 수도 있겠다, 그치? 와, 잉 하고 뭔가를 썼는데 뭔가 신기한 것 같은데? 박스를 열었더니 이거 있는 게 보니까 박스에 이게 있었나 봐. 이게 뭐지? 뭔가 아저씨의 입에 뭔가가 들어가서 푸시푸시, 아하, 치약인가 보다. 치카치카를 해주는 아무래도 기계인 것 같아. 잘 돼서 반짝반짝한 거를 여기에 보이네. 그리고 아저씨는 어떻게 했어? 필요 없는 상자를 휙 하고 던져버렸어. 상자는 조금 슬펐을 수도 있겠다. 이거 봐, 다들 택배를 가지고 다 택배하고 물건을 가지고 간 다음에 물건들을 다 이렇게 하고 박스를 모아 놓으니까 산처럼 위로 쌓여버려서 이렇게나 많은 상자들이 모여 있었어. 이거 어떡하지? 쫑이는 상자가 이렇게 많이 쌓여 있거나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 그래, 이렇게 쫑이가 했었던 말처럼 똑같이 그렇게 쌓이다 보면 산처럼 해서 우리가 다닐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질 수도 있어. 그리고 엄마는 이렇게 너무 많아지니까 아무래도 도로도 막히고 이것들이 이렇게 있으면 이 아파트나 건물의 빛이 하나도 보이지 않지 않을까? 그래, 쫑이가 얘기하는 게 그럴 수도 있겠어. 지금 이게 책이 두꺼운 거라서 제가 앞쪽의 부분만 이렇게 읽고 하도록 할게요. 혹시 제가 지금 쫑이라는 저희 이제 딸을 지칭을 해가지고 해줬을 때 어떤 게 지금 저하고 저의 책 읽는 방법과 어머니분들이 했었던 방법이랑 혹시 달랐던 점, 똑같았다면 너무 베스트고 최고고요. 네, 혹시 달랐다고 느끼셨던 거 혹시 어떤 게 있으실까요? 네, 우선 제일 처음 저는 표지를 읽어 내려갑니다. 네, 표지에서 이거는 국전 토킹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책 자체에서 동기부여, 즉 여기에서 이게 참 재밌을 거라는 기대 심리를 만들기 위해서 책은 표지부터, 그리고 좋은 책들은 거의 다 보면 뒷표지도 스토리를 만들어 놨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저는 이렇게 하지만 아이하고 할 때는 이렇게 표지를 펼치면 되겠죠. 네, 그리고 제가 제일 처음에 어떤 거 했죠? 네, 책 표지를 만졌죠. 네, 만져서 촉감. 조금 더 어린 아이들, 약간 뭐 6세, 7세 정도 해서 아까 그림책 표지에 있는 그림만을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아이라면 그림으로 약간의 스토리텔링을 해서 기대 심리를 좀 올리고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좀 저연령 아이들 같은 경우는 책을 만져볼 수 있게, 우와, 이건 어떤 느낌이야? 근데 요즘에 책들을 보면 지금 얘는 약간 그 실키한 느낌이고요. 얘는 약간 그 뭔가 이렇게 뽀독 무슨 상자, 그리고 얘 이렇게 코팅되어 있는 거, 이렇게 반짝거리는 거 있죠. 얘는 만지면 굉장히 맨들맨들하거든요. 이게 뭐 오감 촉감 책을 굳이 따로 살 필요 없이 일반적인 책들이 되게 많이 이런 것들을 신경 써서 만들어요. 그게 진짜 좋은 책들이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표지하고 이렇게 만지면 얘는 까끌하고 얘는 보드라고. 네, 어떤 것들은 글자를 튀어나오게 해주고 어떤 거는 안으로 음각, 양각을 막 하면서 만들어진 책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만져보게 해주고 만져서 호기심을 연결할 수 있게, 그리고 뭔가 신기한데? 해봐야 되겠는데? 뭐 해야 되겠는데? 해주고 여기에 있는 내용들 얘기해 주시고요. 이거는 여기에 급박이 조금은 있기는 하지만 거의 그림으로 진행되는 책입니다. 윤여림 선생님,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작가분 중에 하나인데 윤여림 선생님이 만든 책이고요. 그림으로 그때의 상황을, 그리고 그때의 감정들, 그리고
여기 안에 있는 주인공들을 다 표정으로 만들어내는 책들로 유명하시죠. 그리고 약간 말놀이를 하시는 것도 유명하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옆에 있는 것들을 얘기도 해보고 한 페이지에 아이한테 질문하는 형식으로 말을 했어요. 그 질문이 여기에서 이건 뭔 거 같아? 그래 택배 같아. 이게 숑이가, 그러니까 저희 아이가 대답을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저는 이건 뭔 거 같아? 와, 택배구나. 이게 하나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뭔 거 같아? 하고 기다려서 얘가 말을 하는 걸 기다리는 개념이 아니고요. 말에 이제 하는 표현의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일상 언어에서도 질문을 하고 자문자답을 하는 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뭔 거 같아? 이거는 뭐 컵인가 보다.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고 바로 답을 하더라도 아이한테 질문을 많이 듣게끔, 그리고 if, 만약이라는 부분을 굉장히 많이 묻는 편입니다. 그게 하브루타를 요즘에 공부하시는 분들이 꽤 많다 보니까 어머니들도 하브루타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하브루타에서 토론, 그리고 아이와의 교감, 자존감이라든지 인성, 이런 것들을 연결을 하기 위해서 하는 순회, 그리고 말하는 기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답을 듣기 위한 질문이 아니고 말을 위한 질문. 네, 말 자체에 그냥 뭘까? 하고 거의 마침표가 아니고 물음표로 끝나는 말들을 좀 많이 사용을 하는 게 조금은 달랐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건 뭘 것 같아? 뭐지? 이러면서 계속 어때? 뭐? 이러면서, 그러고 바로 답을 하면서 어느 포인팅, 좀 어린아이들은 손으로 포인팅을 하셔도 되고요. 왜냐면 아이들이 큰 그림을 보면서 이렇게 쭉쭉 쪼개내는 능력들이 아직은 20대 개월 정도 된 아이들은 그렇게 아직은 배경 지식이 좀 떨어지잖아요. 아직은요. 그래서 이렇게 쪼개서 볼 거고요. 좀 더 높은 아이들, 고연령이나 이런 아이들은 손으로 포인팅하는 것들보다는 이렇게 그냥 우와, 여기에는 뭐가 있지? 이러면서 좀 폭넓게 잡아주세요. 그리고 그림책을 좀 많이 엄마하고 소통하면서 읽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딱히 포인팅하지 마시고 저건 뭐야? 핑크색으로 되어 있는? 엄마가 말을 하고요. 이렇게 말고요. 핑크색으로 되어 있는 머리에다 쓰고 있는 게 뭐지? 말로만 하고 아이가 눈으로 여기를 찾아볼 수 있게끔. 그러니까 지금 3단계를 얘기 드렸어요. 어떤 거 말씀드렸죠? 우와, 이건 뭘까? 라고 하는 거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이건 뭘까? 라고 하는 거 알려드렸고요. 핑크색으로 머리에 쓴 거, 저건 뭘까? 라고. 이게 아이들이 시선이 맺혀지는 것들에 있어서 여러 가지를 좀 이제 경험하고, 그리고 경험하면서 연결하는 거를 배우게 되는 거거든요. 큰 그림이, 이건 지금 굉장히 좀 단순한 책 중에 하나인데, 여러 그림이 다 섞여 있는 그림 중에서는 어리면은 그림을 요렇게 해서 다 한 장으로 만들어내는데 시간이 꽤 오래 걸리기 때문에 어느 쪽이 있는지 손으로 이렇게 포인팅 해가지고 알려주는 게 바로 아이가 그 그림의 몰입도를 만들어내는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아까 연령이 조금 높은 아이들 같은 경우는 포인팅 하기에는 아이가 너무 내가 얘기하는 곳만 바라볼 수 있다 보니까 조금은 넓게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그리고 말을 다 알아듣고 그림을 다 쪼개서 볼 수 있는 아이 같은 경우는 내가 얘기하는 그림을 바로 시선으로 볼 수 있게끔 연결해 주는 거. 그 3가지로 아이하고 그림을 연결해서 보시면 굉장히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여기에 있는 많은 그림들이 있으면 만약에 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어떻게 될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면서 엄마는 많이 질문을 못 받아본 상황이라면 엄마는 하고 엄마가 먼저 얘기해 주세요. 엄마 생각을요. 엄마는 여기 아파트에 이거 하면 햇빛이 안 들어와서 너무 어두울 것 같아. 어두울 것 같아. 우리 숑이는 어때? 라고 이렇게 계속 아이들에게 질문을. 근데 여기에서 어머니들이 이쯤 하면은 그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어요. 질문을 근데 하지 말고 빨리 읽으라 그래요, 아이가. 라고 한다면 스토리책 같은 경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냥 읽어달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냥 쭉 다 읽어주세요. 네. 하지만 그 읽어준 후에, 그리고 아이는
그림을 이렇게 훑어볼 수 있게끔, 그리고 한 번씩 옆에서 힐끗힐끗 봐주세요. 그림을 보는지 글을 보는지. 네, 그래서 그림을 어느 정도 보면서 내 얘기를 듣고 있다면 충분히 그림책을 자기 스스로 승화하면서 읽고 있는 거지만, 엄마가 글밥에 시선이 가니까 아이도 똑같이 글밥에 시선이 가고 그림을 그닥 많이 보고 있지 않는다면, 이렇게 해서 쭉 풀스토리를 해주고 다시 그림 읽기로, 네, 그림 읽기로 엄마하고 아까 했었던 거 다시 한번 우리 뒤에 거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한번 볼까? 이러면서 뭐 신데렐라를 제일 앞쪽으로 간다거나, 앞에서 이렇게 됐는데 우리 그 다음 장 뭐 나왔었지? 이러면서 약간 게임처럼, 네, 그리고 좀 기대할 수 있게 뭐 나왔었지? 아, 마녀가, 이렇게 앞에 주어 정도만, 아, 마녀가 뭐 어떻게 했었어, 그래 맞네, 뒤로 넘기면서, 네, 아이가 내용에 대한 숙지라고 생각을 해서 계속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아니잖아, 뭐였지? 이런 거 말고요. 약간 마녀가 이렇게 앞쪽의 부분을 살짝살짝 쳐주면서 뒤쪽이 번뜩번뜩 띄우면서 엄마한테 막 얘기를 하면서, 또한 동기부여와 성취욕이 있을 수 있게끔, 그렇게 아이가 그림책을 다 읽으라고 한다면 아까 이처럼 그렇게 하고 다시 한번 엄마가 만져볼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뒷부분의 부분들은 제가 조금 더 이따가 하고요. 여기에 좀 참여도 좀 있으신 것 같으시니까 제가 아까 미니 강의처럼 해놨었던 PPT를 보면서 안내를 같이 다시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잘 보이시죠? 네, 네, 잘 보이시리라 생각됩니다. 네, 그림책은 여러분 되게 다 가지고 있는 책일 겁니다. 그리고 그림책이 얼마나 아이에게 많은 것들을 주고, 그리고 그림책으로 아이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는, 무궁무진한지는 어느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게 우리 육아맘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림책이라는 부분은 아이가 만나는 첫 책일 수 있고요. 그 첫 책에 있어서 우리 아이가 왜 그림책부터 시작을 하느냐, 글로만 되어 있는 책으로 하지 않고, 네, 아이의 뇌발달에 있어서 그림이라는 배경 지식의 수준이 아직은 우리 성인만큼 올라와 있지 않다 보니까, 그림이라는 매개체와 그리고 설명, 그림이 설명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물을 실제적으로 만들어낸 그림을 통해서 그것들이 어떤 건지 인지하고, 전두엽에서 사고를, 이게 뭐지? 예전에 뭐라고 봤지? 이러면서 사고의 과정을 통해서 이해로 넘어갈 수 있게끔 해주기 때문에, 그림책에 있는 그림들이 아이가 만나는 첫 책일 수 있다는 거죠. 글자책이 아니고요. 그래서 그림책은 글로도 쓰여져 있고요. 그리고 그림으로도 그려진 책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이의 마음에 아름다운 언어와 이미지의 씨앗을 뿌려주는 것, 즉 글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엄마는 그 그림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 가장 아름다운 말로 표현해 놓을 수 있고요. 아이는 가장 아름다운 말을 써놓은 그 작가분의 글을 예쁜 목소리, 너무나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우리 엄마의 목소리로 들으면서 그림으로 같이 연결하는 활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림책이라는 거를 아이와 읽어줌으로써 3감, 5감 중에 3가지의 감각을 다 자극할 수 있는, 네, 바로 여기가 옆으로 제가 이게 PPT 바로 이걸 PPT를 이렇게 하면 PPT가 중간 옆에가 잘려가지고 제가 옆으로 이렇게 눕혔거든요. 그래서 핸드폰에 이런 거 좀 눕혀서 보시면 조금은 나을 것 같아요. PPT가 옆으로 넓어가지고요.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제 그림으로 되어 있는 걸로 엄마하고 얘기하고, 그리고 자기 아는 것들의 사물을 찰칵찰칵 찍어내는 활동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의 마음에 아름다운 언어와 이미지의 씨앗, 그 이미지의 씨앗이 우리가 그러잖아요. 뭐 브레인나우라든지 시찌다라든지 이런 거가 플래시카드를 굉장히 빠르게 넘겨서 아이들이 찰칵찰칵 찍어낼 수 있게끔 만들어내는 작용이잖아요. 운해적 발달이라고 얘기도 하면서, 그리고 이미지를 각인하고 이미지를 들어오는 게 30개월 이전의 아이들은 운해로 다 작용을 한다. 이건 맞는 얘기예요.
네, 맞는 얘기고, 거기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그 분할 브레인나우라든지 시치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게 뇌 발달에 있어서 분명히 근거값이 있는 얘기들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이제 찰칵찰칵 찍을 수 있는 일종의 프레시 카드로 하나의 의미만을 가지고 있다는 게 조금 아쉬울 뿐이죠. 그래서 그렇게 프레시 카드처럼 찰칵찰칵 찍어내는 활동들은 사실 12개월 이전이 가장 효과적이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여기서 나와 있는 이미지처럼 조금은 그림이 복잡하고 스토리를 가지고 있거나 그냥 사자 하나 딱 이렇게 말고 사자가 어디를 뛰어가서 어떻게 했다 뭐 이런 스토리를 이어갈 수 있는 이미지의 씨앗을 뿌려주는 것이 아이가 추후에 그림책과 연결할 수 있는 가장 큰 부분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림책을 읽어주는 어른에서 그림책을 즐기는 어른이 되면요, 네, 이게 왜 자꾸 이렇게 포인트를 애가 못 잡나요? 네. 좋은 그림책을 하나 읽어주는 어른에서 즐기는 어른으로 되는 거, 이건 서청선님의 그림책으로 읽는 아이들의 마음이라는 그 책이거든요. 제가 좀 좋아하는 분이시기도 하고, 그래서 좋은 그림은 하나를 모르면 모르는 대로, 그리고 알면 아는 대로, 그래서 저희가 그림책의 심도라는 말을 굉장히 좀 많이 쓰고 있기는 한데, 그림책은 작가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섬세한 예술적인 작업을 통해서 그 그림의 의미를 담고, 그리고 그림이 어떤 것들을 만들어내고 어떤 글과 접목을 했을 때 훨씬 더 많은 것들에 있어서의 시너지를 발생을 할 수 있을지를 되게 많이 고민하면서 만들어낸 게 그림책이거든요. 하나의 단행본, 그림책 하나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네, 이게 계속 애가 못 잡으니까 제가 제 쪽으로 조금 살짝 돌렸다가 네,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에 있어서 그 단행본 하나를 하기 위해서 한 최소 1년 정도, 그리고 최대 1년 반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처음에 이제 글을 쓰고요, 그리고 그림 작업을 하고요, 그리고 그것도 다시 한번 편집하고 하는 과정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만들어지는데, 그게 그림책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과, 그리고 글을 쓰고 그림을 쓰면서 이 안에 한 가지의 의미를 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굉장한 많은 노력을 한 게 그림책이라는 거죠. 그러면 아이는 그림책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네,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다 보니까 그림책으로 얻어낼 수 있는 게 무궁무진하다는 얘기를 저희는 도출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보시면 그런 그림은 아이는 아이대로, 어른은 어른대로 즐길 수 있는, 그리고 굉장히 오랫동안 볼 수 있는 개념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뒤로 살짝 뺄게요. 네, 그래서 모두의 그림책이라는 부분으로 아이들에게 그림책은 세상을 바라보는 틀이라는 걸 저는 굉장히 좀 강조를 하는 편이거든요. 틀은 어떤 거냐면, 저는 그림책을 많이 본 아이들, 그리고 그 그림책을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그리고 어떤 그림책을 받느냐에 따라 세상을 바라보는 창문이 얼마나 퓨어하고 얼마나 또 밝고 이렇게 되는지가 좀 한가름이 난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사실 뭐 굉장히 안 좋은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고 많은 일들을 가지고 있는데, 밝은 책들을 좀 많이 보고, 또한 어떠한 결이 어느 쪽으로 치우쳐져 있지 않은 것, 뭐 이거는 나쁜 거야, 이건 좋은 거야, 이렇게 극단적인 부분들 말고, 또한 어떠한 사상을 가지고 있거나, 또 어떠한 글작가분이 아니면 그림작가분이 어떤 쪽으로 치중해서 간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없는 중립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밝고 긍정적인 부분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림책들을 본다면 아이들은 세상을 바라보는 기본적인 틀은 분명히 조금 더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다양한 사건, 그리고 그것들의 감정의 선 경험, 책으로, 그래서 저는 30개월 정도 지나면 명작 전래를 굉장히 많이 추천을 해드리는 편인데, 어떤 책이든 상관은 없습니다. 네, 어느 출판사의 책을 특정하는 건 아니고요. 분야를 얘기를 드린 거니까요. 명작 전래에는 다양한 사건이 있죠. 그리고 명작 전래는 그림책의 표본이기도 합니다. 대신 그림책이지만 플러스 인문학을 담고 있는 책이기도 하죠.
그래서 다양한 사건하고 감정의 성겸, 내가 저렇게 질투를 해본 적은 없는데 저렇게 질투를 하네? 질투를 하니까 저런 감정이었겠다. 우와, 저 마녀도 참 뭐 보면은 불쌍하기도 하고 외로웠겠다. 이런 자기가 해보지 않아도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를 해보고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나는 저렇게 해야지 라는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한 것까지도 갈 수 있다 보니까 이런 책이라는 부분으로, 그리고 그림책이라는 부분으로 감정의 성경험과 다양한 사건을 알아볼 수 있고요. 세상에 대한 신뢰,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느 회고로 기울어져 있지 않는 책을 많이 봤던 아이, 그리고 깊이감이 좋은 책을 많이 봤던 아이, 그리고 그림 하나가 굉장히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아이, 그런 그림을 많이 본 아이 같은 경우는 세상은 참 따뜻하고 세상은 참 좋고 세상은 참 살아가기 좋을 만한 곳이구나 라는 세상에 대한 신뢰를 획득하면서, 그리고 사람에 대한 신뢰를 획득하면서 외부에 나갔을 때 저 사람들에 대한 경계성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고, 세상에 나가서 내가 새로운 곳에 가면 너무 싫어, 너무 무서워, 이런 부분이 아니고 이미 그림책으로 많이 느껴보고 내 머릿속에는 경험이 있다 보니까 저기 가면은 괜찮을 것 같아, 저기도 가면 괜찮을 것 같아, 저 어른은 내가 책에서 봤는데 저렇게 생겼었던 분은 좀 괜찮았던 분이었어, 내가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날 거거든요. 그래서 세상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많아지는 부분이 그림책이 줄 수 있는 가장 큰 이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책이 좀 깊이 있는 책, 그리고 그림이 깊이 있는 것들, 그래서 한 가지 책을 제가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얘기하는 건, 숙독을 할 수 있는 책, 볼 때마다 좀 새로운 생각들이 보여지는 책, 조그마한 좁쌀만한 그림들을 엄마는 못 찾아봤지만 우리 아이는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책, 진도 떼듯이 잠깐 보고 10번, 5번 보고 방출하는 책이 아닌 여러 갈래길로 여러 생각을 할 수 있는 책, 그 책이 우리 아이에게 세상을 바라보는 올바른 틀을 만들어주는 그림책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른들에게 그림책은 이거를 거의 다 이렇게는 생각은 안 하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아이와 소통을 하면서 보고 있는 그 그림책은 사실 엄마의 가슴에서도 뜨거운 감정을 느끼게 해줄 수 있는 거기도 합니다. 가끔 아이 그림책 보면서 눈물 흘리셨던 적 없으세요? 뭔가 읽으면서도 울컥했던 적 없으세요? 네, 저는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공감 지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은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책을 읽으면서 이거 약간 영화 보듯이 약간 울컥했던, 제가 영화나 이게 오페라나 이런 거 보면서 굉장히 좀 잘 울거든요. 그런데 감정이입이 되게 잘 된다라는 생각을 아이 그림책을 보면서 되게 많이 느꼈어요. 그런데 저는 글로만 되어 있는 성인들, 우리 책들을 이렇게 보면서는 딱히 그렇게 감정의 소용돌이가 막 일어나지 않는 건, 그림이라는 내 머리가 조금 더 빠르게 내가 감정하고 융합할 수 있는 작업인 그 그림, 형상화 작업이 좀 더디게 글을 읽고 다시 그림으로 그려내고 좀 한참 생각하면서 그 감정이 훅 들어가다 보니까, 일반 글로 되어 있는 것들은 좀 그렇지 않은데 그림으로 되고 옆에서 내용을 내가 읽던 아니면 아이가 읽던 그림하고 같이 되니까 훨씬 더 빨리 몰입하게 되죠. 그렇게 몰입감이 좋고, 그리고 내가 어떤 그림책을 보고 내가 이랬었는데 내가 이 아이한테 이렇게 했네, 이런 거에 있어서의 스스로의 자아, 저는 엄마의 자존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고, 지금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독서 교육에 관련된 책 말고 지금 두 번째 책을 쓰고 있는 게 엄마의 자존감과 관련되어 있는 아이들의 자아, 자기애에 관련되어 있는 책을 지금 두 번째 걸 쓰고 있는데, 내면의 자아 자체를 직접적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그것들이 어떤 건지를 보고 그리고 헤쳐나가는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건 공교롭게도 우리 논문이나 이런 거에는 굉장히 많이 나와져 있어요. 어떤 거냐면, 엄마의 자존감과 엄마가 자아현실 효능감, 그리고 자아현실감에 있어서의 최소한 70-80% 이상은 아이가 그대로 베껴나간다는 거. 그래서
특히나 우리 남편분들은 엄마가 혹시나 디프레션에 빠져 있거나 아니면 뭔가 조금 경제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안 함으로써 무기력에 빠져 있다면 아빠가 그거를 토닥토닥 해서 굉장히 높은 수준의 자기 자존감까지 올려주지 않으면 우리 아이한테도 그만큼의 리스크가 있다는 것, 네, 아동 심리학에서 나온 논문에서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 결과값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막 이렇게 하면 아이도 똑같이 그렇게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엄마들은 거의 다 그렇잖아요. 나처럼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사실 나보다 더 행복했으면 좋겠다. 나보다 더 많은 더 좋은 직업군을 가졌으면 좋겠다 라고 하지만 엄마가 지금 내면의 자아를 직면하고 그것들을 조금 더 힐링하지 않는다면 그 부분을 그대로 우리 아이가 가지고 갈 수 있다는 거. 대신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건 초등학교 올라가서 친구의 또래 집단을 통해서 또다시 자신의 자아를 찾아내고 자존감이 더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하지만 어렸을 때의 자존감은 굉장히 좀 많은 부분을 차지하다 보니까 그것들에 있어서 엄마도 그림책을 통해 나를 직면하고 내가 이러고 있구나. 근데 이 그림책을 보니까 그림책에서 힐링을 받는 것 같아. 너무 좋네. 이런 생각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정답이라는 강박에서 벗어난 자유라고 여기에 적혀 있는 거는요. 그림책은 답이 없죠. 네, 답이 정해져 있지 않고 어떻게 해석하느냐, 특히나 창작책은 더더구나 그렇죠.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되게 많은 생각들을 담고 있는 게 그림책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그림책으로 되어 있는 거에 정답은 없기에 꼭 A는 B고 B는 C다 라는 부분이 아닌 그래 쇼이는 이렇게 생각해? 그래 엄마는 이렇게 생각해. 그래 그럴 수 있겠다. 맞아 이렇게 해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부분이지 않을까. 팩트체크는 아니니까요. 그리고 투영을 통해서 아까 자기인식과 성찰, 그 성찰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를 힐링하고 마음을 다독여 줄 수 있는 거. 그래서 그림책에 나와 있는 그 주인공이든 아니면 상황을 통해서 자기 감정을 이해하고 해소하게 되고요. 자기만의 가치를 재내면화를 시키면서 조금은 토닥토닥 타독타독 해서 도톰한 자아 효능감과 자아 현실 그리고 또한 자존감을 만들어내는 것까지가 그림책이 담고 있는, 그리고 그림책을 많이 읽으면, 그리고 그림책을 잘 읽으면, 올바른 방법으로 읽으면 이 모든 것들을 다 얻을 수 있는 굉장히 진짜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게 저는 그림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림책은 이제 아이의 책만이 아니고요. 여러 전 연령, 그래서 치유적인 효과가 주목을 받고 있고요. 저희 키즈스쿨의 도서 중에서 그림책 테라피 책 있잖아요. 스텝스. 그거는 무조건 아이를 위한 책이 아니고 엄마든 그리고 아빠든 할머니든 할아버지든 모든 전 연령이 그 책을 보면서 힐링을 받을 수 있는 책, 그 책이 그래서 그림책 테라피라는 부분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책 대화는 왜 필요한가라는 거를 얘기를 제가 아까 그림책 가지고 대화해야 된다고도, 그리고 말해야 된다는 것도 되게 많이 얘기를 드렸죠. 그래서 그 대화는 왜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마음의 물고, 제가 제일 처음에 책을 딱 벗었을 때 이 책은 어떤 것 같아? 밖에는 까끌까끌하네. 그리고 아까 있는 상자세상 아까 봤을 때 표정이 뭔 것 같아? 눈이 크네? 이걸 어떻게 하는 거야? 한번 따라해 보기도 하고. 이건 제일 처음에 그림책으로 내가 너한테 이제 대화를 시작할 거야. 근데 총아 일로 와봐. 엄마하고 말 좀 해볼까? 이러면 마음의 문을 열까요? 뭔가 엄마가 의미심장한 얘기를 할 것 같고, 그리고 내가 대답을 못하는 부분들을 할 것 같고, 약간 그런 느낌이지만 그림책이라는 걸로 해서 그림을 가지고 대화를 시작하다 보니까 오로지 그냥 그림에 대한 생각을 얘기하면 되니 대화의 물꼬를 트기가 굉장히 쉬워지겠죠. 그래서 그림책은 엄마가 예술이라는 매개를 통해서, 그림책은 예술책이잖아요, 말 그대로. 글과 그림을 만들었던 작가분들이 자신의 생각을 넣어놓은 거니까요. 그래서 예술 매개를 통해서 자기 인식, 표현, 내면화, 자기의 올바른 인성을 만들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 전체적인 그림책인 대화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아까 책을 그냥 줄줄줄 글만 읽고 그림에 대한 부분들을 패스, 그리고 그림은 너가 봐라, 나는 글을 읽을 테니, 예, 한석봉의 어머니처럼 그렇게 읽어내려가는 부분들 말고요. 네, 아이하고 시선을 똑같이, 시선 자체를 똑같이 맺혀지게, 이게 이제 그림책이라고 본다면 엄마는 여기하고 아이는 여기를 보는 게 아니고요. 똑같이 이걸 보면서 아이와 우와 여기가 반짝반짝하다, 여기엔 뾰족뾰족인데 얘 뭘 것 같아? 라고 하면서 그림책으로 마음의 물꼬를 내어주는 작업이래. 아이와 엄마가 똑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소통하는 거, 그게 방금 말씀드렸던 자기인식 표현, 내면화, 자기의 올바른 인성을 만들 수 있게 돕는 전체적인, 전인적인 과정이기에 그림책의 대화는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책을 읽어주고 안에 있는 습득 내용을, 왜 바깥에 있는 이런 지식층을 아이한테 넣는 거, 이거에 급급한 개념들 말고요. 아이가 안쪽에 있는 것들을 바깥으로 꺼내서 표현할 수 있게끔 그림책으로 물꼬를 터서 대화하는 걸 선택하십시오. 방금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것 중에서 인성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네, 인성은 어머님들이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고, 그리고 타사, 안녕 마음 하나, 이런 쪽에서도 인성을 굉장히 크게 얘기를 하고, 꼭 생활동화 이런 것들은 이 시점에 읽어야 합니다, 이런 얘기들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네, 분명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인성에 대한 부분, 제가 얼마 전에 저희 북모임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예전에 인성은 사람으로서의 됨됨이, 해도 되는 일과 하지 말아야 되는 거, 그리고 공감,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 불쌍함을 여기고 이런 것들로 생각을 했었지만, 이제는 인성은 전체적인 진짜 토탈 케어거든요. 얘가 가지고 있는 자존감, 얘가 가지고 있는 생활 패턴, 얘가 가지고 있는 세상에 대한 눈, 이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그리고 다 해야 되는 게 인성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인성은 도덕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인성은 건강한 자존감을 만드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인성, 건강한 자존감을 만드는 그 부분에 있어서 밑에 글에 보시면 대화하는 법을 배우지 않고 학교로 라는 단어가 있죠. 아까 제가 그림책 대화를 어렸을 때부터 많이 해주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의 주제, 그리고 하나의 그림, 그리고 하나의 똑같은 그림을 보면서 다른 생각들을 하는, 나는 이렇게 생각해, 나는 저렇게 생각해, 이런 제잘을 하지 않고 대화하는 그런 부분들을 배우지 않고 학교를 갑니다. 네, 근데 그 학교를 가는 거에 있어서 부모와의 함께 보내는 시간, 그림책으로 대화하거나 그냥 일반 대화를 하더라도 이렇게 눈을 마주보고 대화하는 시간과 스킨십을 하고 같이 있는 시간이, 네, 지금 보이시다시피 굉장히 우리나라 OECD 가입국가 중에서 48분, 굉장히 낮습니다. 네, 거의 다 외부에서 시간을 보내게 되고요. 그 외부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들도, 그리고 집안에서 보내는 시간조차도 뭔가를 습득하기 바쁘거든요. 뭔가 바라보면서 질문하고, 그리고 그거에 있어서 답을 내는 게 팩트 위주죠. 그래서 사이언스가 어떻게 됐다고? 이거야, 아니잖아, 이거잖아, 이러면서 지식의 습득으로 이 48분을 보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아이는 대화하는 법 자체가 묻고 답하는, 네, 일반 지식이나 팩트 이런 부분으로요. 질문하고 답하는 게 창의적이지 않고,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정답을 얘기해야 되는 대화를 많이 하고 학교를 가다 보니까, 그렇게 또 지식을 계속 습득하고 또 습득하고 하다 보니, 우리나라가 오바마 대통령이 왔었을 때 굉장히 이슈가 됐었죠. 알고 계실 겁니다. 기자님, 어떻게 보면 좀 잘 배우고, 네, 이런 좋은 대학을 나왔다 할 만한 기자님들에게, 네, 손을 들고 질문을 하러 했을 때 우리는 하나도 질문을 하지 않았다는 거. 네, 대화하는 법을 배우지 않고 학교를 갔고, 학교에서 지식을 습득하는 시간으로 굉장히 많은 시간들을 보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걸 질문하고 어떤 걸 얘기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손을 들고 얘기하는 게 1등, 2등에 대한 부분으로 바라봐지지, 내가 질문하는 자체가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 질문을 하면 똑똑해 보일까? 이런 질문으로 연결이 되는, 네, 그건 건강한 자존감을 만들지 못하고 학교를 간 거나 다름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림책으로 대화를 많이 하고 자신을 들여다보는 연습을 많이 한 아이들은 건강한 자존감이 만들어지고요. 건강한 자존감이 만들어진다면 올바른 인성, 예전엔 도덕이었지만 토탈케어의 개념엔 인성이 올바르게 자랄 수 있다는 거죠. 또한 더 나아가 학업 성취도에서 얘는 왜 그럴까? 나는 왜? Why라는 거에 있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굉장히 많이 하는 아이들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초중고 생활 시간에서 학원 숙제, 학교 밖에 있는 공부, 스마트폰 가족과 보내는 시간 13시간, 13분 이렇게 굉장히 힘든 이 시간, 가족과 보내는 13분의 시간은 사실 저희가 이걸 보면 소름이 돋아야 하죠. 네, 해외 아이들이 답은 아니지만, 네, 유럽 국가 하브르타라든지 유대인 교육을 하고 있는 분들은 그 이제 인종 그 분들 같은 경우는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굉장히 길죠. 또한 저녁 식사는 꼭 같이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뭐 아침 식사는 꼭 같이 해서 밥상머리에서 많은 것들을 가르치고 밥상머리에서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되죠. 근데 저희는 어쩔 수 없는 또 문화도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 어렸을 때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분들이나 예전 유교적 사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밥상머리에서 떠들면 야 조용히 해, 조용히 밥 먹어, 이런 또 이런 문화가 있었다 보니까 거기에 있어서 밥상머리에서 말을 하고 하는 것들이 힘들 수는 있으나, 네, 이렇게 학원 숙제 뭐 밖에서 공부 앉혀놓고 아이 뭐 이렇게 가르쳐주고 뭐 해주고 뭐 스터디 뭐 막 이런 부분으로 시간을 보내는 거 말고 직접적으로 아이의 눈을 보고 아이가 엄마 만약에 나라면 엄마 나는 이거 이렇게 보여, 이런 식으로 자신의 생각을 그대로 진짜 여과 없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 뭐 어쩔 수 없는 우리나라의 또 국가적인 뭐 학력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분위기가 분명히 초등학교 가서도 굉장히 빠르게 뭔가를 습득하고 해내지 않으면 조금 할 수 있는 것들의 기회가 좀 줄어드는 나라이고, 그리고 그것들도 충분히 그렇고 해서 그걸 배제하라고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다만 초등학교를 올라가서 분명히 한 6세, 7세만 돼도 시간이 없어서 책을 못 보겠어요. 책을 못 봐요. 시간이 없어서. 이 얘기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저는 과감하게 말씀드려요. 시간이 없어서 책을 아이랑 볼 시간이 없다라는 건 어머니 아침, 점심, 저녁 밥 안 먹는 거랑 똑같은데요. 근데 밥은 먹이시잖아요. 그러면 책도 아침, 점심, 저녁 밥 먹듯이 진짜 못해도 하루에 한 권씩은 아이랑 읽으면서 대화 나누셔야죠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림책이라는 걸 책을 읽어서 아이와 그냥 읽어줘야 한대 라는 개념이 아니고요. 대화하는 시간을 갖고, 그리고 아이의 기분을 끌어내고 엄마가 그 기분을 읽어내는 기회들을 갖자. 이게 그림책의 대화의 궁극적인 목적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림책으로 아이의 마음을 읽는 거, 여기에 그림책 대화는 문학을 매개체로 한 치유의 과정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위대한 우리 그 작품은 우리를 가르치지 않고 변화를 시킨다고 하거든요. 그림책에 있어서 우리가 뭐 우리 뭐 스텝스를 예를 들자면, 제가 애정하는 책이니까요. 스텝스의 책의 결의 스타일은요, 가르치지 않고 아이의 그 생각과 그리고 모습들 그리고 행동들을 변화시키는 장치입니다. 네, 가르쳐서 고친다는 느낌이 아니고요. 원래 저렇게 하는 거네, 그렇네,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나도 저렇게 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거. 그게 밑에 있거든요. 그림책을 통해서 간접 경험을 통해서 동일시 간접이입을 해서 카타르시스, 나도 저렇게 하면 진짜 멋지겠다. 우리가 예전 H.O.T. 잭스키스를 따라했던 것처럼요. 그러면서 자신과의 소통, 인사이트를 가지고 있으면서 치유와 성장, 그리고
행동의 변화의 부분들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책으로 가지고 가르치고 뭔가를 뭔가를 습득한다는 개념이 아니고요. 아이가 그걸 보면서 스스로 느끼고, 뭐예요? 스스로. 네, 스스로 느낄 수 있다는 거. 스스로는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되게 많이 들으셨죠? 자기 주도가 생기죠. 맞습니다. 네, 내가 느끼고 내가 봤던 거, 그리고 그것들에 있어서 카타르시스를 느꼈던 그 부분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 스스로 승화하고 스스로 변화합니다. 그림책 하나를 가지고 자기 주도까지 연습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그림책으로 대화를 하는 순간순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엄마의 힘을, 이 얘기는 제가 굉장히 많은 강의들에서 하는 얘기들인데,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인생이 뭐라고 엄마가 어떻게 좌지우지 그 엄마 보고 더 많이 배우고 더 하라는 거야 라고 하지만 그런 게 아니고요. 네, 아이하고 아까 있는 그런 대화 부분들을 좀 더 많이 하거나 눈을 더 많이 마주치고요. 그리고 그거에 있어서 아이의 생각을 더 많이 물어봐주는 엄마라면 진짜 아이의 인생이, 그리고 아이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들이 많이 바뀌지 않을까요? 그리고 책은 아이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입니다. 저는 책을 바라보는 눈과, 책은 공부야, 아우 지긋지긋해, 그냥 대학 졸업하고 뭐 하면 책은 절대 쳐다도 보지 않겠어 라는 공부와 책을, 그리고 공부를 잘하기 위한 수단이 책이다, 책은 읽어야 공부를 잘하더라, 엄마가 자꾸 읽으라고 하더라,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제가 우리 아이를 책교과를 하는 이유, 그리고 책의 연결고리를 절대 끊어지지 않게 하고자 하는 이유는요, 나중에 아이가 내가 너무 힘들 때, 뭐 중고등학교 때 뭐 친구와의 관계든 아니면 뭐 학업이든 이런 걸로 힘들었을 때 엄마한테 차마 얘기 못하고 친구한테 차마 얘기 못하는 그런 고민들을 서점에 가서 책을 찾으면서, 아 그래 이런 얘기도 있더라, 저런 얘기도 있더라, 자신의 마음을 책으로 다독거릴 수 있는 그런 현명한 아이로 자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제가 쫑이또리를 책교과 그리고 책에 대한 습관을 놓지 않게 하려고 연결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책 습관은 아이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이라고 생각하고요. 책은 우리 아이의 평생 쓸 생각의 재료이기 때문에 그림책으로, 좋은 그림별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책은 좋습니다. 네, 다 좋고, 그리고 그 책들은 다 옳습니다. 당연히 글작가분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건, 뼈를 깎아서 만든 건 분명하거든요. 네, 하지만 분명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림책의 심도라는 게 있듯이 깊이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더 좋은 그림으로, 그리고 좀 더 좋은 글밥으로 아이에게 많은, 그리고 넓은 창을 만들어주는, 평생 쓸 생각의 재료를 정말 유기농으로 넣어주고 싶은 엄마이기에 그림책을 좀 더 자세히 보고, 그리고 그림책을 좀 더 열심히 보고 아이에게 추천을 해주고 같이 소통을 하면서 책교과를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이한테 책에 있는 내용을 가르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배우는 걸 확인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방금 그래서 흥분놀부가 어떻게 했다고? 라는 걸 하려고 하지 마시고,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함께 배우고, 그리고 저 엄마도 조금 더 성장하려고 노력하신다면 아이들은 그 책에 대한 몰입감과 그리고 엄마와의 몰입감이 훨씬 더 좋아지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을 분명히 합니다. 그래서 네,